2020년 이후로 사실은 주택시장, 주택 가격이랑 가장 높은 상관성을 갖는 지표는 월간 주택 대출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월간 주택 대출이 20년, 21년에는 연간 기준으로 120조 원 이상이었는데 가계대출만이요. 기업대출 빼고요. 근데 22년에는 그게 마이너스 9조 원이었고 작년은 결산을 했는데 플러스 10조 원이었거든요. 그리고 주지하다시피 22년과 23년은 주택시장 약세장이었습니다. 작년은 실거래 기준으로는 그래도 반등을 했어요. 연초 가격이 너무 낮았었기 때문에 반등을 했지만 근데 올해도 그렇게 주택시장이 호화롭지 않은 거는 주택 대출이 여전히 위축적인 거고요. 그러나 이렇게 너무 위축세를 가면은 또 경착륙 할 수 있으니까 신생아론 같은 걸 만들면서 정책목 기지로 방어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은 뭐 상당한 기간은 금융 정책이 주택 부동산 시장을 예상하는데 가장 좋은 선행 지표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금융위원회 올해 업무 보고에 그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2022년 이후부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조금 내려갔어요. 물론 중간에 통계가 한번 바뀌면서 좀 확 내려간 게 있긴 했지만 지금 101% 좀 안 되는 수준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금융위 업무 보고는 그것을 100% 이하로 갖고 가고 싶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시중은행들로 하여금 민영은행들은 대출 많이 하지 마라. 약간 이런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연초에 시중은행 5대 은행 불러서 이제 논의를 해보니까 가계대출 증가율을 2%로 갖고 가겠다. 민영은행들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민영은행이 가지고 있는 가계대출이라는 게 주택 쪽에서 그 5대 은행 기준으로 뭐 900조 원 정도 넘어가니까 약 한 20조 원 정도 민간은행에서 담당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올해는 정책모기지가 뭐 어쨌든 40조 이상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의 대출 시장 역시 작년과 유사하게 민간은행 대출보다는 그냥 정책모기지 중심으로 소위 준공공대출 시장 중심으로 시장이 전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정도 시장이 나오게 되면은 작년, 재작년에도 그랬지만 대출의 순증액이 좀 작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 부동산 시장은 아무래도 대출을 먹고 자라는 시장인데 대출의 순증액이 작다 보니까 주택가격 상승률이 약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을 얘기하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 거래량 지표입니다. 지금 표를 잠깐 보시면요. 뭐 2023년 초에 거래량 안 좋을 때 수준으로 거의 돌아갔습니다. 지금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저 거래량 역시 대출 따라서 간 건데요. 작년 1월에 거래 침체가 있었지만 2월부터 특례 보금자리론이 있었고요. 그리고 6월부터는 시중은행 50년 만기 주담대가 있으면서 저 거래량이 가장 활성화됐던 게 작년 3분기였습니다. 그리고 9월 말에 특례 보금자리론 50년짜리 이런 여러 대책들에 대한 폐지를 밝혔고, 그리고 4분기 들어서 거래량 위축이 있었고요. 특히 11월, 12월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위축이 있었습니다. 올해 1월은 작년 11, 12월보다는 괜찮겠지만 2월, 3월 되면은 신생아론이 있고 또 이러니까 거래량이 좀 살아날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저거를 연간으로 보면은 전년비 개선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하실 수가 있는데, 작년에 거래 회복 역시 평년의 60% 레벨에 불과하고, 평년 기준으로 보자면은 지금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서울에서 월에 3천 건이 거래된다 하더라도 1년에 4만 호가 안 되잖아요. 서울의 아파트는 180만 채 있거든요. 본인이 아파트를 파시려면 45년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1년에 10만 호 정도 아파트가 팔리던 그런 시대와 지금 1년에 4만 호도 안 팔리는 그런 매매 거래량의 시대는 어마어마한 그 회전율의 위축으로 이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중개법인들이 다 폐업을 하고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1000건대에서 2000건, 3000건대로 올라왔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만성적인 거래 위축을 만들어낸 요인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봤을 때 결국은 지금 DSR이라는 그런 강화된 가계대출 기준이 우리 가계가 높은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 가계 역시 주택가격이 너무 높으니까 굳이 내가 저대출을 받아서 저 집을 사야 되냐라는 그런 회의감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소득의 증가로 인해서 DSR이 완화되는 그런 과정이거나 아니면 가격이 조정을 받으면서 지금 수요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가기까지 그냥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한 몇 년 동안은 이런 이제 거래 위축 상태가 조금 이뤄지지 않을까 싶고, 그런 국면에서는 뭐 2,500건이다, 뭐 1,800건이다 이런 거는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